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 인자로 구조체 변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트 유저 타입으로 아까와 똑같이 3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자, 데이터 선언할 때는 여러분이 만든 그 이름 그대로 그 다음 변수명 주시면 된다고 그랬고, 초기 값은 순서대로 김명환은 name, 전화번호 폰에 1번은 퀵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display underbar std하고 이렇게 선언된 구조체 변수 이름 그대로 줬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struct user라는 데이터 타입 써주시고 변수명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던 내용이 데이터에 복사가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변수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복사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데이터에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데이터 내용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출력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변경한다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D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data.name 했을 때 D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받았기 때문에 김명환 data.phone 했을 때 011-123-4567 data.kick 했을 때 1이라는 값이 찍히게 되겠습니다. 함수 인자로 구조체 포인터도 쓰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 앞부분하고 선언 똑같습니다. D라는 변수도 지금 똑같이 초기값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D를 줬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 display SD 받는 쪽에서는 포인터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D가 실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곳의 주소가 1000번이었다고 하면 이 struct user 별표점 데이터, 즉 데이터라는 방이 잡히고 얘는 주소 별개로 있는 거예요. 2000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1000번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있는 자 구조체의 포인터의 경우에는 점을 찍는 게 아니라 간접연산자 화살표를 쓰신다고 했어요. 데이터의 name의 내용을 보거라 라고 하면 1000번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름 김명환이라는 내용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hange underbar st에서도 똑같이 D의 주소를 줬습니다. 그럼 change underbar st의 데이터는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는 또 다릅니다. 요거는 이름은 데이터지만 얘의 주소는 한 3000번쯤 된다고 했을 때 그 주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치만 얘가 저장하고 있는 값은 1000으로 똑같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지역 변수입니다. display underbar st에서만 쓰이는 데이터고 얘는 change underbar st에서만 쓰이는 데이터지만 지금 얘네들이 실제로 변경하거나 보는 값은 이 D와 동일한 겁니다. D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의 화살표 name, 데이터의 멤버 중에 name에다가 이진영이라는 이름을 카피하세요. 자, 문자열 복사하실 때 초기화할 때 빼고는 strcpy underbar s 쓰셔서 복사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김명환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고 여기에 이진영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선 아무것도 안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display underbar st 하면 지금 이 D를 다시 누구에게 준 거야?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주소는 원래 1000이었는데 또 그냥 1000을 그대로 복사해서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네임을 찍어보라고 하면 이진영이 찍힌다는 겁니다. 다시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는 다른 변수입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변수입니다. 그러나 전부 주소를 건네받았기 때문에 얘도 D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 얘도 D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거. 물론 얘도 어떻게 해요? 네, 얘도 D 데이터를 당연히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계속 커지고 있죠. 내용들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씩 지금 복습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셔야지 완성된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인자로 구조체 배열 사용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uct user 타입으로 D2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D0에 저장되고
그다음에 요게 D1에 저장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의 이 모든 주소는 D라는 이름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display underbar st에서 D, 즉 D, 이 배열의 주소를 줬고 2를 줬습니다. 자, 그럼 struct user type 받을 때 타입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포인터로 받고 n을 받습니다. 그럼 n은 지금 2를 받는 거고 얘는 D의 주소를 받는 거죠. 주소값. 그러니까 결국 s는 여기 D를 가리키고 있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포인터로 받아도 되고 배열이니까 다시 똑같이 뭘로 받아도 돼요? 네, 배열로 받아도 되죠. 배열을 배열로 받거나 배열을 포인터로 받거나. 자, 그럼 0부터 n이 2니까 0, 1까지 두 번 로테이션을 돌면서 s의 0번째 점 name 배열처럼 사용해서 멤버를 접근할 때 점을 쓰셔도 되고 이 표현은 뭐예요? 네, s를 포인터로 봐서 접근하셔도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의 1점 자, 역시 얘도 뭐로 접근한 거예요? 네, 멤버로 접근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배열을 포인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함수의 결과로 구조체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truct person이라는 구조체고요. 그 안에 이름과 아이디 두 개가 패키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struct person 타입으로 지금 D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input underbar st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는 받는 값은 없습니다만은 return 타입이 struct person입니다. return 타입이 그렇기 때문에 는 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받는 얘가 타입이 struct person이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struct person s는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 지금 d하고 es는 별개예요, 각각. 그러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값이 초기가 된 게 없는 거죠. s도 현재로서는 초기 값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print f 문장에 의해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하면 getS 문장으로 지금 박준영이라는 글씨가 s.name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학번을 입력하고 엔터라는 문장에 20074554라는 숫자가 s.id에 scanf underbar s를 통해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scanf underbar s 쓰실 때 우리 %, scanf 쓸 때 우리 습관적으로 %를 썼었어요. 처음에 프로그램 C 배울 때 아무 이유도 모르면서 이걸 언제부터 안 쓸 수 있다고 배웠죠? 배열을 배우면서부터 %를 안 쓸 수 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거 빠뜨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S에다가 저장을 다 해서 S를 통째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S 안에 박준영하고 2007이라는 값이 들어있었다면 이 학번이 들어있었다면 이거를 D한테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럼 D가 지금 방금 그 값을 복사해서 받는 겁니다. 같은 값을 보는 게 아닌데 복사해서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display underbar s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 d 값을 주면 struct person type s도 이렇게 두 개, 이름과 아이디 두 개로 되어 있고 그 값을 복사해서 받는 겁니다. 복사해서 받는다는 걸 강조한다는 건 얘가 변경되거나 얘가 변경되거나 얘가 변경되는 거 서로 별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자, s.name, s.id에 이름하고 내용이 출력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s의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d 값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이죠. 그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배열에서 MAO라고 선언돼서 숫자 5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answer를 넣을 인티저 변수 하나 잡았고요. sum 함수가 MA가 뭐였어요? 배열이었습니다. 그럼 sum 함수는 받는 쪽의 배열도 1차원 배열이어야 합니다. 지금 MA가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혹은 여기를 뭘로 받을 수 있죠? 네, 포인터로 받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배열은 포인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A 값 1, 2, 3, 4, 5라는 것을 이 AR이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MA로 접근하거나 AR로 접근하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거. 그럼 int n은 5를 복사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바뀌는 게 뭐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0부터
증감을 하면서 AR 0번째 1이죠. 2번째 2죠. 이 값들을 토탈에다가 누적해서 더하는 거죠. 토탈은 토탈 더하기 AR 이걸 줄여 쓴 게 토탈 플러스는 ARI 이런 내용이잖아요. I 값이 변경될 때마다 값을 토탈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해서 넣게 되니까 1, 2, 3, 4, 5를 다 5번 돌면서 왜? n이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아까 5까지라고 그랬죠? 그럼 0, 1, 2, 3, 4까지 5번 로테이션 돌면서 값을 전부 다 저장하고 포문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AR의 사이즈를 한번 찍어봐라 했습니다. 사이즈 오브 함수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의 길이를 알려준다고 했는데요. AR은 지금 인티저의 배열이죠? 즉 포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는 4바이트. 주소만 건네받는 거기 때문에 4바이트라는 거. 만약에 이게 이 값을 복사해서 받은 거라면 인티저 4바이트씩 5개이기 때문에 20바이트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토탈을 리턴했습니다. 리턴 값은 지금 인티저 타입이니까 받는 쪽에서도 인티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얼마요? 1, 2, 3, 4, 5 더하면 얼마입니까? 네, 15네요. 15라는 값을 answer에게 전달해 줍니다. 다시 토탈이 지금 덧셈한 값 15. 그러면 이 자리가 15로 대체가 되고 answer에 15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15가 찍히게 되고요. size of MA 하면 MA는 인티저 타입으로 5개, 인티저는 4바이트, 그리고 방이 5개니까 20바이트가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AR은 주소를 받은 거다. 그래서 MA하고 AR은 같은 값을 보고 있다. 즉 여기서 AR을 변경하면 MA가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AR은 실제 공간을 1, 2, 3, 4, 5로 값을 복사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4바이트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 아까 MA 여기 뭐라고 썼죠? 네, 5라고 썼는데 그리고 sum MA 5라고 썼는데 일정한 값을 여러분이 나중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1, 2, 3, 4, 5까지인데 만약 10까지 하고 싶으면 이 부분도 10으로 바꾸고 이 부분도 10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해야 될 곳이 많아지면 깜빡하고 여기는 바꿨는데 여기는 안 바꾼다든지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숫자를 일괄 세팅해 주시면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좋다.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MA5 대신에 size라는 즉 사이즈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5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부분이 다 5로 변경돼서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변수를 변경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만 6으로 바꿔주셨을 때 여기 있는 변수의 배열의 크기가 다 전부 얼마로? 6으로. 그리고 전달되는 값도 6으로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이지만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도록 defin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사이즈를 5로 define 했습니다. 그리고 배열 선언하는 건 그대로 했는데요. 함수의 파라미터로 아까는 여기에다가 그 5값을 줬잖아요. 사이즈를 줬는데 주지 않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define 정의를 하면 어디서든지 사이즈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거는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네, 5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5, 여기도 5. 그래서 어차피 이 배열의 사이즈를 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파라미터로 전달해주지 않아도 되는. 아까는 여기가 2개였잖아요. 그쵸? 건네받는 값이 int n 해서 있었는데 그렇게 전달해주지 않고도 쓸 수 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르게 바꿔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다른지 같이 확인을 해보세요. 함수의 결과값으로 포인터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행을 보시면 캐릭터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를 리턴해 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파라미터로 포인터 2개를 받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터에 cons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const라는 거는 이 src가 변수는 변수인데 그거를 상수라고 간주해서
값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값이 변경되지 못하게 보호하려면 const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str20이라는 이 선언 때문에 str이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되고요. 방은 20개가 str 0번째, 1번째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얘 주소가 예를 들어서 100번지라 합시다. 자, 그 다음 pt. pt도 포인터니까 방이 하나 생기고 얘 주소는 200번지. 자, 그럼 스트링 cpy에서 str을 dest에게 줍니다. 그러면 dest라는 배열에 본인 주소는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300 이렇게. 근데 100이라는 주소값을 건네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종국에는 str하고 dest하고 둘 다 같은 내용을 참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my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어딘가에 별개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400번째 저장돼 있다면 src 안에 400이라고 저장이 돼서 얘를 받을 건데 그 말은 이 부분을 src라는 이름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test의 주소를 포인터 p에게 줬기 때문에 포인터 p 자체에도 100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test에 100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p라는 포인터가 역시 여기를 같이 str이라는 곳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str, test, p가 같은 내용을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while문에 의해서 while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데요. while문은 src의 내용이 뭐예요? 예, my 프로그램 처음에 있는 이 문장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차례로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널 역슬러시 제로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이게 거짓이 되면서 순환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위 연산자는 언제 되는 거예요? 예, 복사하는 행위를 하고 나서 src의 값을 포인터 p, 별표 p가 가리키는 내용에다가 넣고 나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src가 m을 보고 있었다면 그 m을 p가 가리키는 곳에다 이렇게 복사하고 그리고 나서 src가 두 번째로 옮겨갑니다. src가 두 번째로. 그리고 p도 어떻게 해요? 네, p가 원래 처음엔 test하고 str하고 같이 있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캐릭터니까 101번째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y를 복사하고 src가 공백 p 해서 m까지 가면 얘도 p도 계속해서 포인터가 이동이 되면서 m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를 읽으면 이게 끝나요. 너를 읽으면 while문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p가 여기 m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후위 증간 연산자로 다음까지 이렇게 건너가 있고 거기에다가 널 스트링을 넣어주는 겁니다. 문장 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test의 주소를 줍니다. 왜 p의 주소를 주지 않냐면 p는 지금 여기 마지막 이 문자열의 마지막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문자열의 처음을 알려줘야 돼서 test의 주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return 값은 pt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100번지를 주는 겁니다. 100번지. 그래서 pt는 100을 가리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str을 찍어라 라고 하면 str 원래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아까 복사된 my 프로그램 찍히는 거고 pt를 찍어라 하면 pt는 뭐가 들어있어요? 100이 들어있는 곳에 내용이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점은 여기 내용 찍는다고 별표 찍으시면 안 돼요. 아스테리스크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 열이기 때문에 첫 번째 것만 주면 널 스트링이 나올 때까지 한꺼번에 모두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pt에는 str의 주소가 저장되므로 동일한 주소를 가리키게 돼서 원래 있던 문장과 pt의 내용은 동일하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시 포인터를 움직여 가면서 값을 입력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n부터 1까지 정수의 합을 계산하는 제기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는 자기가 자기를 부른다고 해서 제기함수라고 하는데요. 자, 프린트 F 문장에 의해서 화면에 문자를 입력하라고 정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 나갈 거고요. 스캔 F 언더바 S 문장을 통해서 값을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라는 값을 입력을 받으면 그 받은 4를 add 함수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럼 add 함수가 n에 4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 n이 1이 아니죠. 그러니까 리턴이 요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턴을 할 때 4라는 값과 다시 자기를 호출할 건데 4에서 1 빼면 얼마죠? 네,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자기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플로우를 오른쪽에 호출 과정을 통해서 보면 add 4라는 게 호출이 됐을 때 4라는 값에다가 하나 줄인 값으로 본인을 다시 호출해요. 그럼 다시 호출하면 여기가 뭐예요? 3이죠. 그럼 1이 아니니까 또 3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add 3 빼기 1이니까 2. 2를 또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2로 들어왔는데 아직 1이 아니니까 또 2 더하기 하고 2에서 1 뺀 거 얼마죠? 네, add 1이라는 걸 호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1을 갖고 들어왔는데 n이 1이에요. 그러면 뭐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1을 돌려주라고 했기 때문에 add 1이 나 불렀지 아까 그거 1이야 라고 주면 얘가 이 두 개의 결과값으로 아까 너 나 2 불렀지? 2는 이거야 라고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값과 아까 처음에 있던 3을 더해서 다시 리턴하고 4와 값을 합쳐서 다시 리턴하고 최종적으로는 10이라는 값이 화면에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을 다시 불러서 무한 루핑을 돌기 때문에 제기함수 쓰실 때는 반드시 종료 조건을 적어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부르러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게 함흥차서죠. 값을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기함수 하실 때는 반드시 종료 조건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기함수는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코딩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5, 4, 3, 1, 1, 2, 3, 4, 5 우리 이런 거 찍으려면 포문을 이용을 했죠. 네, 포문을 이용하지 않고 제기함수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인에서 콜 1이라고 호출을 하면서 5를 줍니다. 자, 그럼 n이 얼마를 받는 거죠? 네, 5를 받는 겁니다. 그럼 5를 받았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else 부분으로 넘어가면 printf 문장에 의해서 뭐가 찍혀요? 네, 5가 먼저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을 호출하는데 5 빼기 1 했으니까 얼마예요? 4죠, 4. 네, 4라는 값을 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더니 역시 0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요? else로 가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얼마예요? 네, 4. 그럼 4가 찍힙니다. 그리고 다시 본인을 호출하는 거예요. 얼마로? 3으로. 그럼 또 3을 가지고 들어와요. 0이 아니니까 printf 문장에서 뭐가 찍혀요? 이제 3이 찍힙니다. 그리고 하나 감소해서 2라는 값을 가지고 들어가고 다시 뭐가 찍히고 2가 찍히고 1이라는 값을 가지고 들어가고 1이 찍힙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뭐가 왔어요? 네, 0이 왔습니다. 그러면 n이 0이기 때문에 return 그냥 값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끝났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5, 4, 3, 2, 1이 찍히고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수정하셔서 1, 2, 3, 4, 5 출력하는 거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